개발 사업의 주관하시는 여러분들과 심사위원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연구 분야는 기초과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개척입니다. 우리가 기초과학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한다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인간의 인류에게 와 닿고 또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싶은 그 분야는 아마도 새로운 혁신적 소재의 개발일 겁니다. 그래서 과제명은 AI 기반 융합과학에 의한 혁신적 소재의 창조 및 개발로 하였습니다. 우선 AI 베이스드의 소재 개발 연구의 세계적 트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혁신적 특성 소재 및 에너지 소재 개발은 이것이 바로 국가 산업의 근간이며 그것이 바로 국력이고 또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미국 대통령도 머티리얼 지노մ 이니셔티브 프로젝트를 선언하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핵심인 기계학습까지 더해져서 오늘날은 현재는 실험 시뮬레이션 기계학습이라는 융합적 연구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난제가 있습니다. 특성 소재 또는 에너지 소재는 보통 전자나 홀이나 광자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열린 반응계입니다. 물리계에서 닫힌 개는 좀 그래도 쉽게 풀려 있지만은 이러한 열린 개는 정확한 모델이나 계산이 거의 부재합니다. 따라서 혁신적 신물질 개발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머티리얼 프로젝트가 생겨서 심층 기계 학습 방법이 도입이 되고 있지만은 이것은 새로운 혁신적 신물질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정보가 거기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기계 학습을 할 기본 데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풀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고 새로운 방법과 또 머티리얼에 대한 디지털 트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융합 연구가 필요하고 통괄적 지식 및 경험 및 최첨단 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본 연구팀은 이론과 머신러닝, 실험 간의 상호 협동 연구를 수행해왔고 보다 정확한 계산을 통한 소재 개발 및 이론을 정립해왔으며 다양한 슈퍼 소재 개발을 실질적으로 해왔습니다. 발표자 연구와 글로벌 최고 연구 수준을 비교하라는 그 안에 따라서 먼저 발표자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본 발표자는 혁신적 소재의 원리 규명과 설계, 합성, 개발 또는 분자 조립, 분자 엔지니어링 등을 통해서 소자를 직접 만들고 응용해 왔습니다. 실제적으로 나노렌즈를 세계에서 최초로 만들고 그것을 스넬이 디프렉션 리미트라는 그것을 200년 만에 처음으로 슈퍼 레졸루션이 가능하다는 것을 데몬스트레이션 했습니다. 그래핀 나노 리본을 이용해서 메모리 디바이스에 쓰는 자이언트 마그네틱 레지스턴스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나은 슈퍼 마그네틱 레지스턴스를 발표했습니다. 또 2D 모레큘러 일렉트로닉 스펙트로스코피, 패스트 DNA 시퀀싱 또는 싱글 애톰 하이 퍼포먼스 일렉트로 캐탈리스트나 또는 컴퓨터 디자인 포토 캐탈리스트 등을 발표해 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네이처 사이언스 혹은 네이처 시스터 저널에 한 10편 정도 발표가 돼서 이미 세계적으로 잘 검증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러한 리뷰 페이퍼나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등에도 상당수가 발표되어 있고 사이테이션도 한 5만 정도고 하이리 사이티드된 리서처로 학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실험보다도 본인은 오히려 이론 정립이나 계산 방법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 예를 들면은 모든 물리나 화학의 계산 방법은 다 포함을 하는데 매트릭스 프로덕트 스테이지, 퀀텀 몬테칼로, 익사이티드 MD, 폴라론, non-equivalent 그린 펑션 티어리, 2D 모레큘러 일렉트로닉 스펙트로스코피, 페이지 트랜지션, 머신러닝 등에 우리가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 또는 PRL 등에 발표를 해왔습니다. 글로벌 최고 수준을 비교하라면은 이러한 곳에는 머티리얼만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벨 수상자도 많고 그래서 여기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다만
이론을 제대로 디벨롭하면서 실험을 가이드하는 그런 세계적 대가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토픽이 어렵기 때문에 또 굉장히 많은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큰 대학에서만 상당히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클리니, 하버드니, MIT니, 스탠포드에서 잘 알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사실 그 이론은 굉장히 리미트된 기본을 쓰고 거기에 어떤 디스크립터를 쓰므로 해서 물질의 그 고유한 특성을 발견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한된 연구 분야가 있다고 치면은 본인의 경우에는 모든 계산의 깊이와 그 확장성에서 다 섭렵을 했고, 그 다음에 소재에서도 여러 가지를 다 해봤기 때문에 그 다양성이나 종합성에 있어서는 우리 그룹이 세계에 유니크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난제를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난제를 생각할 때 컴퓨터 스스로 신물질을 개발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왜 이것이 그렇게 필요한가? 그러면은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색강보다는 강한 나라지만도 좀 작죠. 다시 말하면 미국 같은 경우 세계적인 그 메카로서 똑똑한 사람 또는 경제적 그 뒷받침으로 세계적인 이러한 것을 리딩을 하고 있고, 또 중국은 여러 인적 자원이 풍부해서 상당한 신물질 개발이 리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들과 컴피트 하려면은 인적, 재정적 그런 것이 부족하다면은 컴퓨터 스스로 신물질을 개발할 수 있을 때 세계적으로 우리가 리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슈고, 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머신러닝을 개발해야 되고 가상현실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가상현실화와 또 디지털 트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것은 리얼리스틱 시뮬레이션이 매우 빨리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것은 정확하고 빠른 양자화학 계산이 필요하고, 이것은 먼저 양자화학 계산을 아주 정확히 할 수 있어야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굉장히 빨리 포텐셜 제너레이트해서 시뮬레이션이 빠르게 되고, 그 다음에 라이브 디스크립터를 추출해서 특성화된 어떤 디지털 트윈을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제는 AI에 기초한 양자과학 계산 시뮬레이션으로 디지털 트윈의 현실화, 신물질 연구 개발의 새로운 파라다임 창출. 그리고 과제 2는 결국 목적은 창의적 소재와 소자 창조니까 스스로 창의적인 소재를 컴퓨터가 개발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난제 해결을 우리는 본 연구팀뿐만 아니라 유능 연구원들 다 함께하며, 그리고 이것이 컴퓨터 네트워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연구팀 누구든지 또는 세계 어느 팀과도 원격 협력으로 공동 연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린 환경을 통해서 이러한 공동 연구를 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은 오히려 그 시드 역할, 다시 말하면 이런 과제의 핵심 역할을 함으로 해서 이 세계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희망합니다. 그리고 연구비 경우에는 그 메인이 결국은 인건비, 컴퓨팅비가 되겠지만은 그 프레딕션 한 어떤 실험을 해야 될 때는 실험비에 이제 상당수가 경비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론 전산 기계 학습을 통해서 물질의 원리를 규명하고, 그 다음에 신소재 합성 개발 설계를 통해서 어떤 개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혁신적 초기능성 소재를 통해서 창조를 도모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들은 실제 우리 그룹에서 다 만들어진 겁니다. 전부 우리가 발표한 논문들입니다. 자, 그러면 과제의 원리 개발 창조 시너지에서 혁신적 소재의 발명을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원리를 하려면은 결국 신소재의 명확한 원리 규명과 새로운 이론 및 방법론이 개발돼야 되고, 개발을 하려면은 혁신적 신소재에 초점을 맞춰야 될 거고, 창조는 차세대 소재인 그 소재를 개발하는데 아주 팬시하고 특이한 것, 다시 말해 양자 미상물질이라든지 3+1 디멘셔널이 동적 제어 물질을 해갖고 또 싱글 애톰을 컨트롤하는 것을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차트를 본다면은 혁신 소재 창조는 일단 머신러닝, 그러니까 일단 그 방법론,
그거는 빨리 계산하고 정확히 계산하고 확장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설명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어떤 물질들을 그럼 할 거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촉매에 관심이 있다. 새로운 촉매를 실제 개발하는데 많은 경우 우리가 물을 분해해갖고 수소를 꺼내야 되겠다. 수소 연료를 찾아야 되겠다. 또는 암모니아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또는 CO2, H2O를 해갖고 메탄올을 만든다든지 포도당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을 하려면 우리가 보통 촉매를 많이 씁니다. 근데 공업적으로 대부분 촉매를 할 때 금속 표면을 많이 이용했죠. 그래서 최근에는 상당히 발전해갖고 나노 파티클을 이용해서 표면적을 넓히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런데 더욱 최근에는 싱글 애톰을 갖고 하면 가장 표면이 극대화되는 그런 방법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싱글 애톰으로 가면 가장 좋은 것, 다시 말하면 그 프리 에너지 배리어가 가장 낮게는 만들 수가 있는데 무엇이 문제가 생겼느냐? 다시 말하면 아무리 그것이 잘하더라도 카이네틱스가 워킹 안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가 돼야 되는데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2D 표면이 싱글 메탈이 되니까 이것이 더 이상 메탈 같은 역할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전도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 그래갖고 이것을 필요성 또 어떻게 늘리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논문을 해서 네이처 에너지에 한 1년 반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후에 우리가 뭘 또 생각하고 있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컨덕티비티를 늘리느냐 이러한 문제에서 우리가 토포로지컬 머티리얼을 쓰면은 바이올셀 메터드 같은 것이 있는데 서피스가 프로텍트가 돼갖고 항상 그것이 서피스가 컨덕티비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은 로 싱글 메탈을 만든다, 싱글 애톰 캐탈리스트를 만든다면 상당히 유리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저차원 물질을 많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3차원에서 2차원, 1차원 해갖고 0차원에서 퀀텀 닷들을 만듭니다. 퀀텀 닷들을 예를 들면은 한 200%의 효율을 하였다.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유지되느냐? 싱글 나노 파티클을 갖다 모아갖고 서브스트레이트에 올려버리면 그 속성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면은 제로 D 벌크 머티리얼을 만드는 겁니다. 그 제로 D인데 제로 D인데 그것들이 링커를 통해서 하나의 제로 D 크리스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크 머티리얼인데 제로 D는 이렇게 어레이가 딱 돼 있죠. 그러면은 그 속성이 그대로 유지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이 코히어런트, 난 코히어런트도 되고 이것이 캐버티도 아니면서도 캐버티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레이징도 가능합니다. 캐버티 없이 레이징도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저차원을 가는 것 반대쪽으로 고차원으로 가는 것, 다시 말해 3디멘셔널 머티리얼은 잘 만들어져 있지만 4디멘셔널 머티리얼은 어떤 건가? 다시 말해 3디멘셔널 머티리얼 여기 보면은 그 크리스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싱글 애톰을 컨트롤하려면 여기 앞에다가 조그만 어나더 리퀴드 같은 머티리얼, 크리스탈 머티리얼을 넣고 그거를 게이트를 문의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아파트를 지어놨는데 거기 통로만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만 하게 되겠죠. 그런데 거기다 방문을 열고 방을 만들고 거기다 문을 만들면은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들어가서 개개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이 가능하죠. 다시 말하면 뭐 싱글 애톰들을 컨트롤할 수 있고 말하자면 부 프로덕트가 안 생기도록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3+1 디멘셔널 머티리얼이 됩니다. 이것이 더구나 이 머티리얼 싱글 메탈의 문이 한꺼번에 갑자기 열린다든지 또는 인프리컨트가 열리든지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코이런트, 인코이런트를 조절할 수 있고 다이나믹스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컨티뉴스리 오실레이팅 한다면은 이것이 4디멘셔널 크리스탈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 여기서 보면은 이러한 싱글 애톰들이 원 게이트에서 다른 게이트로 가는 것을 실제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실제 만들어졌고 이건 CO2들이 각 셀마다 차지하고 우리가 릴리스할 수 있고 애드소브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촉매가 있으면은 보통 촉매는 금속이니까 3차원 고정체입니다. 근데 거기에 싱글 애톰들이 있는데 여기에 모레큘러 머신들이 이렇게 붙어주거나 떨어져 주면 다이내믹하게 해주면은 이것이 배리어를 낮춰줄 수가 있죠. 또는 서브스트레이트에 있는 곡에서 오실레이션으로 인바이러먼트를 로컬하게 바꿔준다면은 역시 바꿔주겠죠. 그래서 이러한 3+1 디멘셔널, n 디멘셔널 플러스 1 디멘셔널, 다시 하면 다이내미컬 모션, 시간이 들어가는 그러한 소재. 그래서 다이내믹하게 컨트롤하는 그리고 싱글 애톰을 컨트롤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점을 우리가 하나의 우리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계산 방법은 무엇이 특별할 건가? 이것은 우리가 지금 보통 생각할 때 아까도 말했던 혁신적인 것을 만들려면은 그 시스템 데이터는 거의 없거나 아주 제한된 겁니다. 그런데 그 머신러닝을 못하는 것을 사실은 그 한 칸 더 넘어가면은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이 세계의 그 물질을 다 지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을 제대로 솔브할 수 있다면 머신러닝에게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애톰이 1000개가 있다. 너 이거 어떻게 물질을 만들어라. 내가 애톰 1000개만 딱 주면은 지가 스스로 알아서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고 어떤 속성이 있는 거는 이미 자연이 아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퀀텀 미케이션은 아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빨리 풀 수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연하게 다 볼 수가 있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푸느냐? 결국 그걸 보통 못 푸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랜덤하게 샘플을 해갖고 한 10,000개의 샘플 그 좌표들을 얻어갖고 그것을 갖다 포텐셜 서피스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다음 그 스트럭처를 프레딕션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만 바이 만에 그것의 인버스를 시켜야만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느립니다. 물론 DFT 계산보다는 한 100배 정도 빠르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다 로우 랭킹 어프로키메이션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다음에 움직일 사항은 이 근처만 알면 되지 내가 미국에 있는 사람까지 내가 알아야 내 다음 모션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주위에 이러한 인바이러먼트, 케미컬 인바이러먼트를 잘 해준다면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상당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KMN 인버스를 시키는 게 아니라 KNMN은 다시 말해 크로즈 릴레이션을 여기다 딱 집어넣으면은 그것이 엄청나게 빨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멘션이 줄기 때문에 약 또 10배 내지 100배가 빨라져서 실제 DFT 계산보다 한 10,000배 빨라지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시스템을 완전하게 계산할 수 있고 모리큘러 트윈을 그러니까 머티리얼 트윈 디지털 트윈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울트라 패스트 에브니션 모레큘러 다이내믹스 셀프 러닝 디스크립트적 케미컬 인바이러먼트를 가능하고 제너레이티브 어드밴스를 네트워크를 쓰면서 새로운 뉴 머티리얼 디자인합니다. 그래서 실제 응용 예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페로보스카이트가 있다. 이것에 대한 솔라셀의 그 역할을 보려면 폴라론을 알아야 됩니다. 폴라론이 한 셀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폴라론 피노미나니까 5셀을 가야만 됩니다. 옆으로. 그 말은 5의 3승 하면 125개의 셀을 시뮬레이션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걸 계산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DFT를 계산하면 미니멈이 로컬 모드가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모닉 오퍼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이내믹스를 해서 그걸 얻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 시뮬레이션 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리튬 배터리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사람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못하고 있죠. 조금은 하지만은 우리가 엄청나게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리튬 배터리에다가 이것을 리튬이 디퓨전 할 뿐만 아니라 모레큘 직접 다른 것들이 움직이는 것도 보이죠. 그래서 배리어도 계산할 수 있고 리액션 디터미넌트 스텝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디퓨전 패스웨이를 직접 보고 페이지 트랜지션을 볼 수 있고 그래서 페이지도 보고 크리스탈리제이션 과정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리튬 배터리가 예를 들어서 리튬에다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 이런 게 섞었다. 그래갖고 디펙트도 있고 옥시전도 있다. 자, 이것의 구조는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차징을 50% 했다, 20% 했다, 70% 했다. 이때 이 구조를 어떻게 알 거냐? 그거 엄청나게 힘듭니다. 다시 말하면 변수가 한 사이트에 한 6, 7개가 있다면은 그것을 100개를 하면 6이 100승이고 1000개가 있으면 6이 1000승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머신러닝과 아까 말한 DFT 그 테크닉을 쓰면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스트럭처를 얻었고 디퓨전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스페시픽 익젬플입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들은 과연 정말 맞는 건가? 이 데이터 신뢰도를 말하면은 데이터는 중요한 게 정확성도 있고 신속성도 있고 확장성도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정확성이 사람들이 DFT 하면 무조건 맞을 거다. 아니에요. 그건 뭐냐 하면은 대부분 DFT 파라미터를 쓰기 때문에 어떤 계산은 서피스가 잘 맞고 어떤 계산은 클러스터가 잘 맞고 어떤 데는 벌크가 잘 맞습니다. 계산마다 틀리기 때문에 컨시스턴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정확히 계산하는 레퍼런스 시스템이 있어야 보정이 가능합니다. 데이터를 얻었을 때. 그래서 흔히 CCD가 잘 알려진 화학에서 잘 알려진 거고 PPE제는 고체 물리에서 잘 알려졌는데 거기서 한 계단 더 나가면 DMRG라는 말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한 칸 우리가 나가서 MPS로서 개발을 해서 그것이 더 깨끗하게 풀립니다. 더 정확하게. 그래서 보통 시스템에 이제 계산을 할 때 여기서 보면은 시스템을
원 어레이로 원 디멘셔널 DMIG로 풀리지만은 멀티 디멘셔널은 잘 안 풀립니다. 그것을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원 디멘셔널 어레이를 하되 이것을 인탱글도 딱 시켜서 이렇게 해갖고 전체를 인탱글 시키면은 이 문제가 복합적으로 다 풀리게 되고, 따라서 하밀토니안도 psi HH 익스포넨셜 H라는 거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H를 해서 훨씬 컨버전스가 빨리 일어나게끔 교정을 함으로 해서 실제 우리가 이건 개발해갖고 이 방법이 마침 그 뉴럴 네트워크의 그 탄소 네트워크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 이전에 개발된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뉴럴 네트워크도 우리한테는 아주 쉽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양자 컴퓨팅을 보면은 뉴럴 네트워크 자체가 이 하나의 벡터 스페이스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인탱글 시키면 따라서 우리가 퀀텀 몬테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C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를 계산해 갖고 이것을 풀 수가 있고, 퀀텀 또 패스 인테그럴을 쓰게 돼서 비드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 퀀텀 터널링을 쓰게 되면은 그냥 클래시컬 컴퓨터는 이 배리어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미니멈을 못 찾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퀀텀 터널링은 배리어를 통과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글로벌 미니멈을 찾는 데는 굉장히 유리하다. 그래서 기대 성과는 미상물질 촉매, 단원자 촉매를 동적 3 플러스 1차원 물질, 시간을 고려한 물질, 그 다음에 단원자 촉매를 개발하고, 그래서 에너지 생산, 에너지 변환 물질, 양자 소재 물질을 개발해서 새로운 미래 산업 원천 기술을 확보하겠다. 이것이 우리 결과입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